금융과 IT 기술이 결합한 금융 서비스 핀테크. 현대 화폐 시장의 근간을 흔들며 미래 금융 방향성의 대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110대 국정과제로는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 국민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알아본다.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 데이터를 추출, 가공, 분석하는 스타트업 메이커이고요. 저는 대표인 황규종입니다. 두물머리라는 핀테크 업체에서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를 맡고 있는 빈센트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34번째로 채택한 금융 관련된 국정과제로 알고 있고요. 한 4가지 아젠다가 있는데 금융의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빅테크의 제도를 좀 개선한다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시성이 좀 있지 않는 아젠다인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접근 자체가 거의 없었던, 그 시장에 대한 도전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금융은 국내에서는 특히 뱅킹이나 페이먼트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금융산업에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을 하려면 이제 비은행 부분,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쪽으로의 혁신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정말 국경 없이 투자를 하는데, 해당 정보들은 국내 증권사들도 그렇지만 다 해외에서 사오거든요. 예컨대 애플이나 테슬라의 주주들이 어떤 권리 정보를 보려고 하면 현지에 비해서 느리고 그리고 불편한 형태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접근성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접근성 강화뿐만 아니라 사실 금융은 정보 비대칭도 일부 있겠지만 지식 비대칭이 큰 비즈니스 영역이잖아요. 지식 비대칭의 큰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이 정보라는 이 근간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다양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러한 환경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규제가 좀 경직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규제 그러면 포지티브 스탠스거든요.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사건, 사고가 있어야지 그에 대한 발전이 있다는 게 또 금융의 통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게 또 발전적으로 발전하는 게 금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규제를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로 좀 바꾸는 게 어떨까라고 간곡히 저희가 계속해서 갈구하고 있던 부분이고, 일단은 진입은 좀 쉽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면서 금융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 방향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개인화의 맞춤은 큰 틀에서 보면요, 규제가 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별적인 맞춤화 서비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도 활용할 수 있고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큰 인프라가 마련돼야 되는데, 현재 산업은 그런 인프라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이 정부한테 간곡하게 계속해서 주창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라이센스를 좀 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진입장벽을 낮춰줌으로써 그들이 자기만의 업을 영위할 수 있고 국민 노후의 자산을 오히려 운영할 수 있는 독립투자자문인이 약 5천만 명 이상의 노후 자산을 운영하고 계세요. 한국도 이런 라이센스와 이런 비즈니스를 도입하는 것이 국가 단위로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 노후를 좀 더 전문화스럽게 강화한다는 측면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 실업률이 가장 큰 난제잖아요. 그런 실업에 대해서도 고용시장에서도 좀 더 활로를 필 수 있는 하나의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 쪽이나 결제 쪽, 그러니까 뱅킹, 페이먼트 이쪽은 굉장히 규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데이터 가공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규제가 생겨날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업 발전이 더뎠었고, 그 과정 안에서 아직까지 어떤 규제를 할 만한 이런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이 좀 드물었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규제가 생겨날 때
어떤 글로벌 경쟁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뭐 산업계의 목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어떤 참여형 네거티브 규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자금 지원이 이게 초기 기업인 만큼 좀 모험 자본의 특성을 가질 텐데, 그 모험 자본의 특성이 또 어떤 기존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게 의구심들이 많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승범 금융위원장께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그 금융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를 뭐 수집한다던가 뭐 가공하고 처리하고 뭐 분석하고 이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발전이 더뎠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지원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지금의 금융당국은 일단 미연에 한 1톨의 금융사고도 있으면 안 돼라고 해서 워낙 경직적인 것이죠. 자, 그렇게 경직적이다 보면 과연 창의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 창의성에 대한 제약이 국가 단위로서는 훨씬 더 큰 손해를 불러올 거다. 왜냐하면 이제는 금융도 글로벌 경쟁 사회이거든요. 지금처럼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안 돼라고 해서 이렇게 딱 경직적인 규제를 유지한다면 한국의 금융은 계속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연의 사건도 빠르게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규제를 완화시켜야지, 지금처럼 모든 게 안 돼라는 규제보다는 어떤 부분이 일어나면 빠르게 보완하겠다라는 규제가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디지털 금융. 우리는 새로운 것을 향한 자신 넘치는 도전과 투자로 금융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의 바람처럼 우리 정부도 시대 흐름과 변화에 맞춰 유연한 대처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시대를 열고 국가 성장의 전성기를 맞이하길 기대한다.